어떤 그림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외식업과 예술을 연결짓는 오미입니다. 오늘은 그림에 관심은 있는데 시작을 망설이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그 망설임을 걷어내면 좋을지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어요. 5, 6년 전 직장인이었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아요. 과거에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망설이다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작을 앞당기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첫 번째, 어떤 그림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림 종류 되게 많죠. 수채화, 아크릴, 크로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초크아트, 등등 그림 종류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선 관심 가는 그림 종류를 몇 가지 선택해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로 한번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바로 초코아트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 취미를 찾을 때 배운 게 캘리그라피, 그리고 POP. POP는 물감으로 글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채화. 이렇게 배우다가 초코아트를 우연히 배우게 되면서 흥미를 느낀 거예요. 일단 경험해보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림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아주 큰 서점에 가셔서 책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드로잉 책 코너에 가셔서 내 손이 먼저 가는 책이 있다면 그 책 안에 담긴 그림을 먼저 원데이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도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혹시 내가 그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건 모든 한국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을 습관처럼 말해요. 저도 버릇처럼 바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가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참 손이 많이 가는 4살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정말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결혼도 안 했지, 아기도 없지, 나만 챙기고 회사 일만 하면 되는데도 그게 매일 바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과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뭔가 막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일도 집중해서 그 시간에 딱 끝내고 사람들 갈 때 칼퇴하면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더 느껴졌던 거고, 그 바쁘게 느껴지는 게 막 1년, 2년, 3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패턴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이 없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버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거기서 딱 30분만 줄여보세요. 저는 잠이 많아서 잠을 30분 줄였었어요. 30분 잠 줄인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초크아트 배우고 나서 그날 돌아가면 잠 조금 늦게 자고 그때 이제 그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할애한 30분 동안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30분이면 한 달이면 900분이에요. 900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15시간이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제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코앞에서 직접 봐온 모든 수강생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수업을 할 때 같이 그림을 그리고 서로 그림을 보는 시간이 있어요. 비교를 한다기보다 저 사람은 저 그림을 그렸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그림은 다 못 그렸다 그래요. 막 미대에 나와서 그림책 관련된 일러스트 학원까지 졸업하고 오신 분들도 가끔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자기 거는 못 그렸다 그래요. 되게 이상한 것 같다 그러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이 그린 건 다 잘 그렸다 그래요. 물론 속으로 못 그렸는데 잘 그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잘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 없어요. 이렇게 그림은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에너지, 이건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 그 시간이랑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더 써보자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른 작가분들의 여러 가지 그림을 SNS로 뭐 보거나 뭐 책으로 보거나 뭐 직접 뭐 전시회를 가서 보거나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보면서 모작을 하거나 참고를 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앞서 나아가서 과도하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내 그림이 당연히 못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몇 년 동안 그림만 그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지금 그걸 따라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내 그림이 미어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게 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혼자서 지레 겁먹는 거죠.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죽은 한 5년 동안 작은 모순으로 있는데 5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요. 거의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하루에 몇십 센치가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25m까지 쑥쑥 자란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5년 동안 그대로였던 게 아니라 땅 속에서 뿌리를 뻗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죽이 그림 실력이랑 비슷해요. 아무리 시간을 내서 매일 30분씩 한 달 15시간을 그려도 그렇게 눈에 띄게 실력이 늘진 않아요. 다만 조금씩 더 나아질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그림이 있을까요? 수학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그림이 있나요? 없어요. 더 나은 그림은 있어도 완벽하게 답이 있는 그림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그림을 꾸준히 그리잖아요. 모죽이 갑자기 크는 것처럼 갑자기 성장하는 시점이 와요. 어떤 그림을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림의 퀄리티가 내가 갑자기 뭐 피카소처럼 엄청 잘 그린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림에 대한 마음, 가진감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림의 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이 우리의 삶처럼 흥미로운 거예요. 5, 6년 전 제가 앞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해보라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된다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일단은 해보고 후회하라고. 저는 이렇게 무조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림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망설임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림을 시작하는데 망설임을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